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재무설계주식회사에서 FP 팀장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하기도 하고 캐시플로우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여러 기업체 등 필요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광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재무설계로 캐시플로우 디자인 마스터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캐시플로우 디자인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시플로우 디자인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이 앞서 과연 우리는 왜 돈을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을 불려야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통계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한 자금 마련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로는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자녀 지원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자, 우리는 왜 노후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해야 할까요?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장수 리스크 어떤 의미일까요? 예상되는 은퇴 기간과 실제 은퇴 기간과의 비율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0.87이라는 장수 리스크는 예상 은퇴 기간보다 87%를 더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은퇴 기간이 1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10년이 아니라 18.7년을 더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나는 10년 동안 은퇴 기간에 필요한 돈을 준비했는데 정작 10년이 지나서 내 돈이 떨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8.7년의 기간을 돈 없이 살아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비 부모입니다. 2010년부터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3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들 베이비 부모의 평균 자산은 3억 3천만 원입니다만 그 가운데 무려 80%가 넘는 돈이 부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은퇴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금융소득이죠.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80% 이상이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퇴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장수 리스크와 베이비 부모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 곧 은퇴형 개인 계좌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IRA라고 하는 개인 은퇴용 개인 퇴직 계좌를 뜻하는데요. 2011년 7월 기준으로는 DB형이나 DC형에 비해서 IRA에 들어가 있는 적립액은 3.7조 원에 불과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그것이 무려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위한 준비에 아주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 7월부터는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퇴직금 외에 다른 자산도 적립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역시도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은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비록 퇴직연금을 이렇게 적립해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퇴는 자녀들의 대학 결혼식이야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준비하는 자산들이 자녀 지원과 맞물리면서 은퇴 자금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저는 재무설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설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테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재테크는 여윳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돈을 그때 어떻게 쓸까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와 계획이 부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고부터 은퇴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많은 기간을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반대로 재무설계는 처음부터 라이프 플랜 등등을 참고해서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 자금을 계산하고 적합한 상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캐시플로우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컨셉인 완주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무설계는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데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육자금, 굉장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되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가정경제는 저수익률, 그리고 조세 부담률의 증가, 또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 등 금융 환경의 변화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로 은퇴에 대한 갈증, 긴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2시간 이상을 재테크나 투자를 위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재무 설계는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는 행위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에게 면담을 합니다. 내가 좋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과 의사는 몇 가지 오더를 통해서 진찰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병의 원인이 파악이 되면 적절한 처방전을 통해서 계속 정기검진을 해나가면서 케어를 하는 것이죠. 재무설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재무상담사를 만나서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그런 재무 목표를 통해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재무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재무 상황을 또한 분석 평가한 다음에 재무 상담사가 적절한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에 맞는 라이프 플랜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안서, 즉 재무 설계 보고서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제안은 그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금융 환경과 우리 가정의 재무 상태에 맞추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가이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재무 설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문가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2012년의 유럽 위기, 이런 위기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윳돈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지 전세로 하는 것이 나을지, 이러한 많은 선택들을 생각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 디자인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 설계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니터링입니다. 재무 설계는 한 번의 상담과 한 번의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 상담 후 재무 보고서가 발행이 되면 6개월 정도의 1차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이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외부 변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요. 최초 상담 후 1년 정도의 두 번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보고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기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재무 상담을 개선할 것, 그리고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투자평가 보고서,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평가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에 대한 분석과 또는 상담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재무상담을 했을 때 최초로 발행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보고서입니다. 자, 재무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프로필에 대한 가벼운 내용들이 있고요. 재무상태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재무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무상태가 어떻게 분석되어지는지, 현금 흐름표는 지금 어떤지, 우리의 소득과 지출이 적정한지, 이자는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판단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이 일률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연령별 어떤 자금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도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나이가 증가될 때 어떠한 자금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시뮬레이션이 되어 나가고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의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와 보험증권 이런 개별적인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은퇴자금 설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은퇴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예상되는 은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것들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은퇴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에 대한 자금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정의 앞으로 우리의 재무 목표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결과 앞으로 우리 미래 자산은 어떻게 예상되는지도 같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재무 설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평화롭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준비한다면 은퇴 후 내가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시고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겠다. 자녀 교육으로 또는 자녀 결혼으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겠다. 돈 걱정을 하지 않겠다. 매년 내가 원하는 곳에 휴가를 떠날 수 있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무설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돈을 불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와 자녀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무설계가 대안입니다. 재무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 디자인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의 핵심은 첫 번째, 제대로 된 재무상담사, 즉 전문가를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재무설계 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체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의 적절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져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입니다. 우리 가정과 외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가 됐던, 우리 가정에서 원래가 됐던 목적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캐시플로우 디자인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